이 제품 하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프리미엄 홍삼, 바로 천지향인데요. 탄핵되는 그날까지 특별 할인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셰노사이드 함량 압도적인 제품인데요. 그만큼 효과가 크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액상으로 드실 수 있는 제품도 있는데, 자, 올겨울 건강관리 천지향과 함께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스픽스 스토어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직접 확인해서 구매해 주십시오. 특집 고수의 전략입니다. 오늘은 최재영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모르는 김건희 이야기 좀 더 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안 하나하나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 끝부분일지도 모른다.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추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흔적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의문보호를, 물음표를 붙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최재영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남동에서 저렇게 일종의 불법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도 김건희가 배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모든 국정과 관련된 사안마다 김건희 씨의 어떤 동의와 또 수락, 네. 공감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엄령 내란 사태도 김건희 씨가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또 동의했고 여기에 그의 어떤 결재와 관여가 깊이 돼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중앙고기 때문에 윤석열 라인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까 아니다, 김용현은 김건희 라인이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박정준 경호처장도, 자, 박정준 경호처장은 윤석열 라인이냐 김건희 라인이냐 좀 애매하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김성훈과 그리고 이제 그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광우 본부장 뭐 네.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김건희 라인이더라,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김건희가 중요한 지금 계엄 또는 계엄 이후에 이런 사태까지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1차 집행 때 뭐 이제 드러난 얘기지만 김건희 씨는 이제 개를 산책하고 있었고 또 윤석열 씨는 어디로 모처에 피신하고 없었던 걸로 우리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하나의 미리 기획된 시나리오로 보아지고 거기에 김건희 씨가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흔적은 나왔습니다. 디올백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네. 우리가 디올백을 받았던 장면도 충격적이고 그것을 폭로하면서 김건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놓치고 있었던 것 하나가 아크로비스타에서 검색대가 있었는데 왜 그 검색대가 필요하냐. 그 당시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걸 한번 상기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어떤 겁니까? 뭐 저도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폭발물 검사, 독극물 검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검색대는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 소포라든지 우편물, 그 다음에 내방객들의 선물 이런 것을 이제 거기서 검색을 하고 아크로비스타로 이제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선물들과 뇌물성 선물들 이런 게 많이 수집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거기 방명록 같은 장부에 저의 신상이나 이런 걸 적는 걸 봤을 때 이미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맡겼거든요. 이렇게 장부를 한번 훑어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이제 김건희 씨는 검찰총장 부인 시절 이전부터 평검사, 그 다음에 검찰 간부 시절 그
윤석열 씨가 그런 검찰 간부 시절에 어떤 커머나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많은 대기업이나 업체로부터 또 협찬과 후원의 명목으로 그런 후원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몸에 이제 습성화되고 밴 거죠.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제가 사법정의 국민연대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고 사법정의 국민연대. 예, 지금 사법정의 시민행동과는 다른 단체인데 예. 거기에서 내가 이제 공동대표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뤘고 제보도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그러면은 검색대가 있었던 것이 선물이 워낙 많이 오니까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였다. 뭐 일단은 당선자니까 예. 대통령 당선자고 또 취임한 이후에도 한동안 11월 달까지는 거기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많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또 선물을 가져오고 선물을 갖다 전달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검색대가 꼭 필요했던 거죠. 아까 말씀한 대로 뭔가 이제 위험한 독극물이나 폭발물 이런 거를 1차적으로 검사해야 되고 또 내용물도 체킹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설치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올백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런 연장성상에서 언더커버가 시행됐던 겁니다. 네. 선물만 받았겠습니까?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실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예. 지금 명태균은 김건희로부터 선거 기간 중에 현금으로 500만 원 한 번, 또 한 번,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흔적으로 나온 것은 그 정도 현금을 직접 봉투에 넣어서 코로나 컨텐츠 봉투에 넣어서 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명품백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선물 중에 네네. 돈은 없었겠느냐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그 이상도 있겠죠.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 어느 대기업에서 이제 그의 따님한테 딸에게 말을 이제 사줬잖아요. 왜 말을 사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실세기 때문에 말을 사준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과연 김건희 씨에게 오늘날 현재 한국의 대기업이 전혀 청탁이 없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여겨지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의 핸드폰과 그 문고리 4인방이 있거든요. 뭐 유모 행정관, 또 뭐 정모 행정관, 뭐 조모 행정관, 또 뭐 이런 여러 행정관의 이름을 내가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야 되고 김건희 씨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경호처를 압수수색해야 된다. 경호처는 출입자 명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내가 1차 검찰 검사를 조사를 받고 나와서 무슨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가 하면 그 아크로비스타 커버나 컨텐츠가 있는 복도에 CCTV를 전수조사를 해서 수사를 했다. 그랬는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 소멸됐다.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건물이나 상가나 다 그건 마찬가지고 그것보다는 경호처의 서류나 출입자 명부 같은 것을 이제 검찰에서 압수를 하면 누가 다녀갔고 어떤 이유 때문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사저해서 혹은 커버나 콘텐츠에서 왜 접견을 했는지가 다 나오겠죠. 그런 것만 보면 어떤 대기업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도 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뽑은 사람은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실제로 대통령 행세는 버이제로라고 우리가 지칭하면서 김건희가 이제 좌지우지 다 했다. 실제 지배를 했다. 이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공직자나 공기업 이게 사장들을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네. 예, 몇만 명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대통령 부부라면 그냥 그 순리대로 행정적으로 이제 임명을 하겠지만 김건희 씨에게는 그게 하나의 거래인 거죠. 예,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과 처음으로 김건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검찰총장 시절에 총장의 부인으로서 김건희가 대기업과 연관을 가지고 있고 스폰서를 많이 받았다는 소문은 있었고, 당선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본인이 주도해서 선거를 했다는 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당연히 당선 신분 때는 이제 직접 목사님이 경험을 하셨던 거고, 대기업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청탁을 했을 수가 있다. 네. 자, 중앙지검장 시절 또는 검찰총장 시절, 당선인 시절, 지금 현재 집권 이후에도 충분히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 청탁을 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의심할 수 있습니까? 뭐 업체라든지 대기업은 항상 정부의 특혜라든지 또 자기들이 처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청탁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스포 유치한다면서 마치 내일 그 2030 엑스포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릴 것처럼 정말로 거짓말을 지켜놓고는 대기업 총수들을 다 불러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술판을 벌렸다. 이것도 이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끌려다니면서 술을 먹고 또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토를 했다는 이야기, 뭐 거의 그렇습니다. 쓰러질 지경까지 술을 먹여서 뭐 정말로 앞을 가누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이상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윤석열, 김건희 간에 뭔가 거래 관계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입니까? 네, 원래는 언론인과 대통령도 그냥 기자와 대통령이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고 유착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기업인과 대통령도 적당한 거리와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검언 유착, 또 건언 유착, 또 뭐 이런 또 용어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또 권경 유착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부산 엑스포의 사례만 놓고 봐도 거의 무슨 뭐 개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니면서 대기업 총수들을 그렇게 밤새 술 마시게 하고, 사실 그런 정도로 유착이 됐을 거라면 자기들의 민원이나 청탁 같은 게 이 윤석열 정권에 없었을까라고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머지않아 특검이 이제 작동되면 다 드러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살기 위해서도 오히려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높겠죠. 대기업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갔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면은 이실직고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듣고 있는 재벌기업 중에서 두 군데는 네. 정말로 스폰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절대로 못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알고 계시는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김건희가 지금 김태균 이제 게이트가 최근에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걸 보면 대선 과정에서 후보 시절에 개입의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진두지휘를 다 했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 공적 조직도 있고 대선 캠프라는 것이 배우자가 관여할 공간이 매우 좁은데 어떻게 저걸 다 주도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라고 했는데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 거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일단은 뭐 당선자 신분 시절에 네. 뭐 이제 재보궐 선거에 개입을 한 것도 이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취임한 이후에도 뭐 이제 총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지방선거 이런 데도 관여를 부부가 했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또 이제
민생 토론회라는 것을 주최해가지고 한 번 주최할 때마다 1억 원 가까이 지출이 됐거든요. 국민들의 혈세를.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왜 탄핵됐습니까? 그 한 가지 발언 때문에 그렇게 탄핵의 소스가 된 건데 이 현직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선거법 중립을 위반하고 민생 토론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가장 여야가 그 각축전을 벌이는 그 지역 혹은 자기네 당이 소속한 국힘당이 열세 지역만 골라다니면서 민생 토론을 하면서 이런 선거법을 위반했거든요. 아주 노골적인 위반이죠, 이런 거. 그리고 또 명태균과 관련돼서는 음성적으로 그렇게 뭐 여론 조작을 이렇게 알면서도 묵인하고 또 그런 걸 조장하고 그런 걸 여론 조작된 것을 통해서 또 본인이 경선도 그렇게 치렀고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총선과 대선에 있었던 이 선거만 가지고도 윤석열 씨는 탄핵감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적반하장으로 이번에 계엄령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뭔가 탈취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거는 너무나 넌센스죠.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개표 조작이 있었다, 투표 조작이 있었다 그러면 왜 자기가 당선된 대선에는 문제 제기를 안 합니까? 거기도 더 많이 득표가 나올 거를 적게 0. 몇 프로만 나왔다고 이런 또 궤변들을 늘어놓더라고요. 더 많이 나올 거를 개표 조작 때문에 적게 나왔다 이렇게 또 주장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음모론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또 선거에 개입된 영부인이 우리나라의 이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 부부라는 것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자, 상식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얘기가 안 되는 부정선거, 선관위든 아니면 윤석열이 임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조차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 상식을 부정하고 가장 강한 상식을 부정하고 이거는 아예 신앙적으로 부정선거야라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다 자신의 사고 인지하는 수단으로 덮어쓰고 나서 모든 것을 부정선거라고 몰고 가는 걸 보면 정말로 미쳤구나. 아니면 이것을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무엇은 광기다. 집단적 미친 짓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 김건희는 정상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속에 의존하거나 주술적 요소를 중시하거나 그렇습니다. 또는 구설해서 뭔가 새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망상을 갖고 있거나 이제 이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술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보면 대한민국 5대 명산에 한 달에 한 번씩 회당 한 4천만씩을 들여서 계속 구판을 벌였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들립니다. 김건희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국태민안의 구판이었나 이렇게 좀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취재나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깊이 관련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이제 건진법사와 관련된 그 뭐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제 한 하고 것으로 있다. 예. 네, 드러났는데 이제 5대 명산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 민족 종교, 토속 종교 이런 거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는 거는 사이비 무속, 주술적 무속, 남을 해치고 파괴하고 잘못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주술적 무속 그리고 사이비 무속. 기독교도 사이비 기독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예, 무속도 정상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무속인들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탈피해서 사이비 무속인들이 있어요. 돈을 갈취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온갖 이런 민영사상의 범죄를 버젓이 저지르는 이런 사이비 무속인들을 말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는 이 사이비 무속과 주술적 무속에도 깊이 이제 천착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건진법사의 예를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이제 김건희 씨라면 살아있는 소가죽을 벗기는 구술을 했던 무속인을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을 커머나 콘텐츠의 고문으로 앉히고 그의 딸도 거기서 일을 하게 하고 또 대선 캠프 시절에는 처남까지 또 딸까지 본인까지 거기 이제 캠프를 주도해 가지고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고 메시지를 관리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어디 일국의 유력한 대선 당선 후보자의 캠프를 그런 사이비 무속인들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경악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네. 자, 그 살아있는 소의 그 껍데기를 벗겨서 네. 구판을 벌렸다. 네. 그 사람 누굽니까? 이름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말씀하셔도 안 됩니까? 뭐 건진법사가 건진이지 주도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자, 네. 건진이 주도했는데 이게 김건희와 연관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증거가 아직 나온 건 아니죠. 거기 이제 그 연등에 예.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이 이제 붙여 있었으니까 하얀색으로 그것도. 자, 정확하게. 당사자들이 부인하면 아니고 뭐 건진이 지가 좋아서 혼자 했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 거기에는 시주를 하지 않고 예. 헌금이라고 말해도 되고 예. 돈을 이제 기부하지 않고는 그 연등을 달아주질 않죠. 네. 예. 자, 그러면 건진이라는 자가 지금 뭐 공천에 개입해서 돈을 받아서 뭐 구속이 된다, 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주술적 무당 뭐 여기에서 살아있는 소의 껍질을 벗겨서 그대로 제물로 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그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게? 네, 그게 뭐 자기들만의 뭐 어떤 그 쉽게 말하면 교리가 있고 논리적인 무엇이 있겠죠. 예. 있겠으나 우리가 뭐 심청전을 보면 심청이가 임당수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처럼 예. 무언가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이제 자기들이 기복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죄를 지으면 탕감이 되고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구판이 지금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혹시 남아 있습니까? 동영상 비디오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예,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건희와 명확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뭐 추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아니 굿 행사 자체만 예. 연관이 있다 없다를 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거기에 물론 연등에 이름이 있었어요. 윤석열, 김건희 이름이 있었지만 그런 스타일의 무속 사이비 무속인이라면 김건희 씨가 커버나 컨텐츠에 고문으로 앉히거나 가까이 두고 자문과 조언을 받을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이 건진이 지금 관련돼 있는 단체가 네. 5대 명산에서 지금 현재 아직 탄핵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매달 뭐 한 판에 한 4천만 원 정도 드니까 5군데면 한 2억 원 정도 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제 구판을 벌렸다는 이제 얘기가 있어서 뭐 3조 협회라는 곳에서 예. 그걸 주도한다. 그다음에 1억 5천 정도가 든다. 모두 합해서 뭐 4천 뭐 3천이다 4천이다 뭐 이런 얘기 4천이라는 액수까지 나왔는데 이제 아마 취재에 들어가니까 아마 좀 당사자들이 좀 겁을 내는 모양이에요. 카메라 취재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국태민안을 위해서 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를 초월해서 그런 건 할 수도 있겠죠. 있겠으나 이제 대통령실의 4급 행정관을 그런 점을 보는 사람을 정식으로 채용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근무하게 해서 대통령실 직원이나 행정관이나 이런 새롭게 이력서를 내는 사람의 관상을 보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어느 하나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는 너무나 이거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내용도 이제 당연히 이제 왜 그런 걸 할까 이제 생각 그리고 행동의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자 출신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천만 원이 들든 4천만 원이 들든 뭐 1억 5천이든 2억 원이든 그 돈 다 어디서 난 거야? 그러면 알아서 다 누군가 챙겨줘서 구판을 벌이는 그런 이제 대통령실 특활비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말씀은 나겠습니까? 조금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돈이 출처가 어딘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실 특활비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어떤 기업의 후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있겠지만 이런 거를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런 무술적인 사람을 채용해서 그 자리에 앉혀서 이 작동이 되는 대통령실이라면 그런 지출도 서슴지 않고 하지 않겠는가 저는 다양한 명목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후원했어도 불법이고 그리고 다 대통령실에서 특활비를 썼다면 더더욱 큰 불법일 더 텐데 불법이고요. 이것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폭로한 사건이지만 대통령 청사 앞에 육군 서울사무소 울타리 담장 앞에 한강 방면으로 5개의 오방신을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 녹강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세로로 묵은 세로로 보통 하수관은 가로로 묻지 세로로 안 묻지 않습니까? 예, 예. 하나씩 지름이 1.5m 되는 그런 녹강을 이제 묻어서 오방신을 매설한 것이 또 이제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빼내지는 못했겠죠. 예, 빼내지는 못하고 감시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빼내지는 예.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성만 의원을 통해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공개 질의도 했지만 국방부는 답변이 있었어요. 육군 서울사무소는 국방부 소관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실 소관이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왜냐하면 육군 서울사무소 시멘트 담장이었습니다. 삥 둘러 아주 높은 시멘트 담장인데 그것을 철거하는 철거 비용 그리고 철거한 후에 갖다 버리는 퇴적물 비용 그리고 거기다가 또 엄청 큰 나무를 또 담장을 헌 그 자리에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울타리처럼 작은 나무라면 괜찮은데 커다란 나무기 때문에 트럭 하나에 그 거대한 나무가 하나씩 실릴 정도의 큰 나무를 또 삥 둘러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또 흙만 실어 오는 트럭들이 동원돼 가지고 둔덕을 만들었어요. 그 오방신 그 시멘트 구조물을 박으려고 비스듬하게 경사를 져가지고 그 비용들 그 토탈 그 비용을 내보니까 2억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기초적으로만 최소한으로 그 지출을 잡아도 그 돈이 어디서 나갔느냐라고 해서 이성만 의원을 통해서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 거를 내놔봐라. 사업계획서를 국방부가. 그랬더니 국방부는 사업계획서를 내놨는데 아주 자잘한 것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국민의 세금인데 이거 세금으로 분명히 이걸 지출했을 텐데 이거 대통령실 소관의 공사기 때문에 근거를 내놔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것도 다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수사 들어가면 이제 김건희 특검 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남은 네, 것은 네. 사실은 윤석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김건희일 것이다라는 것인데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그 지금 한남동 관저 뒤쪽에 가면 절이 하나 있다면서요. 네, 그 관저 뒤쪽에 산 너머 예. 그 뒤쪽에 보면은 이제 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 전통적인 기와집으로 된 사찰 구조는 아니고 양옥 건물 2층짜리 그런 건물인데 이제 사찰 마크 깃발이 걸려 있고 무슨 사라고 하는 세 글자 절이 간판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게 네. 이제 한남동 관저가 들어서고 생긴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 있긴 이전부터 있었던 있었는데 사찰입니다. 네. 그 사찰과 관련해서 뭔가 의문점이 있다, 의혹이 있어서 계속 지금 취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한 작년 여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오래된 얘기인데 거기 이제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제보를 했어요. 서울의 소리에. 그래서 알아보니까 경호원들이 그 절을 자꾸 들락거린다는 제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들락거린다면 분명히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아니면 두 사람이든 둘 중에 한 사람이든 그 경호를 받으면서 거기를 출입하는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서울의 소리가 그것을 취재를 했고 또 다양한
또 이 기자가 저도 그렇고 취재를 했어요. 뭐 잠복 근무도 하고 그랬는데 뭐 거기 김건희 씨가 나타났다거나 대통령이 나타나서 무슨 연부를 하고 뭐 절을 하고 이런 거는 안 보였고 알고 보니까 경호원들이 거기 하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명 정도가? 여러 명들이. 여러 꽤 명이라고 많이. 하면 뭐 5명이다, 예, 아니면 좀 훨씬, 10명이다. 그렇게 5명 최소한 좀 이상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당되는 스님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예. 이 사람들이 물을 너무 많이 쓴다. 수돗물을 너무 많이 써서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도 하더라고요. 예. 혹시 거기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이 네. 뭐 하숙집이 없어서 뭐 가까이 있으니까 그 절을 하숙집처럼 쓴다라고 추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네.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지금도 취재 중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예. 취재 중이고 저는 이제 일단 단순하게 볼 때는 경호원들이 숙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거기에서 하숙을 할까? 그게 좀 의문이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좀 밝힐 수 없다는 점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네. 그건 이제 사실이고요. 추후에 네. 나눈다. 네네. 자, 이것도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 절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겠죠. 예. 네.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에 제가 질문지를 드리고 한 건 아니지만 용산에서 한남도 관절을 만들고 난 뒤에 거기에서 무슨 구판 같은 거를 벌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네, 아까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오방신 녹방 말고도 저도 취재를 했죠. 아, 왜냐하면 거기 그렇습니까? 보면 제가 이제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11월 말에 이 디올백이 첫 방송이 되고 폭로가 됐잖아요. 2023년 11월. 예,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 백은종 대표가 거기서 이제 시위를 하면서 이제 1년 가까이 거기서 이제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를 뭐 수시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경호처 건물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았고 예. 볼보라는 회사도 거기 들어서 있고 다양한 이제 그 회사들이 입주해 있는데 어느 이벤트 회사가 또 거기 예. 입주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그냥 이벤트 회사다 보니까 밤을 새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이제 관절을 쳐다보니까 거기서 무속 행위를 하는 것이 목격이 됐다. 예. 이런 제보가 있었어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만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저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걸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가림막도 없었고 예. 입주하자마자 입주할 때까지도 계속 공사였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했고 내가 김건희 씨와 카톡 대화를 할 때 소통할 때도 그거 좀 조심해야 된다. 괜히 그 정보 알려준 것 같았어요. 네. 남산 타워 있잖아요. 예. 그 전망대 거기 이 만안경 얘기를 내가 한 거야 김건희 씨한테. 망원경으로 그 만안경에서 예. 관절을 코인을 누면 예. 관절을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을 보는 거를 직접 촬영도 했어요. 제가 가지고도 있고. 네. 그런데 그걸 알려줬더니 거기를 이제 경호원들 시켜가지고 금지를 시켰어요. 남산 타워에서 만원경으로 관절을 보는 게 폐지가 돼 버렸어. 네. 작동이 안 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내가 이제 그렇게 훤히 내려다 보인다. 너희들의 경호에 사각지대가 있다. 그렇게 내가 귀뜸도 해줘서 나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해줬거든요. 김건희 씨가. 그랬는데 이제 초창기 11월에 입주했죠. 2022년 취임한 해에 11월에 입주했어요. 그래서 첫 출근을 7일 날 했거든요. 7일 날. 11월 7일. 예. 첫 출근을 했다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 뭐 2, 3일 어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거기 또 잠도 자기도 예. 하고 그랬어요. 첫 출근하기 며칠 전에도. 뭐 그것도 이상하다는 이야기 많았어요. 예. 출근도 하기 전에 왜 잠을 먼저 재우느냐. 뭐 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상했고. 그랬는데 이제 무속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목격이 돼서 그 네. 사람들이 좀 놀래서 여러 이제 전원을 했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귀담아 들었고 또 저 말고도 또 그런 걸 또 동시에
그런 제보 내용을 들은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바깥에서 그 이제 안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이 가림막이나 구조물들이나 나무들이 예. 울창해서 이제 보이는 이제 시야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졌습니다. 예. 자, 대통령이 직접 기거하는 공간에서 구판을 벌였다. 이거는 국민들이 아는 순간 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그것을 김건희가 주도했다라고 하면 참을 수 없는 모독감 이런 거 느끼잖아요, 국민들은. 근데 저거 이제 뭐야?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탄핵 인용되고 예. 그다음에 체포되고 구속되고 뭐 그런다면 거기도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뭐 조그마한 뭔가라도 종교적인 뭐 법당이나 비는 뭐 신당이나 이런 거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저는 추론은 해봅니다. 뭐 증거는 없지만. 네. 우리가 목격한 것이 이 정도다. 제보받은 게 이 정도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 때 빙산의 일각일질도 모른다. 네, 예, 예. 그러면 목사님이 알고 계신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천공이나 건진법사, 백재건 교수 이런 분들은 이제 너무 흔한 얘기라서 제외하고라도 많은 또 이런 무속인들과 접촉한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 저기 퍼스트 레이디 영화에도 네. 또 나오지 않습니까? ARS 전화를 2년 동안 김건희 씨가 어느 무속인과 통화를 하면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그런 상담을 했던 당사자가 또 영화에도 출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너무나 이거는 무속 처음부터 무속으로 시작해서 무속으로 끝나는 무속이 없으면 심지어는 뭐 금단 현상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무속을 의존하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이 윤석열과 김건희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의 가스라이팅을 받아서 무속에 이렇게 끌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수염 달고 나오고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쓰고 나오고 그리고 또 청와대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청와대 그 뒤에 어느 여승이 계신 그 사찰이 있어요. 비밀 요새 같은 곳인데 거기에 윤석열 씨가 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잠바 같은 거 입고 그 여자 스님하고 만나고 그런 사진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분하고 네. 찍은 사진인데 이 윤석열 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건희 씨 이상으로. 예. 그리고 또 뭐 천불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석불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또 윤석열 씨가 3번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또 이제 이분이 또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건 또 증거가 있고 본인이 석불스님이라는 본인이 이게 아주 허연 뭐 신령한 도사 같은 분이에요. 천공 같은 스타일로 이분이 본인이 내가 윤석열을 날 찾아서 상담하고 왔다. 뭐 그리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굿당의 당주 70대 할머니인데 이분은 그 김건희 씨가 뭐 자주자주 최은순이가 구속될 때도 여러 번 또 조언을 받았고 뭐 또 숟가락 도사라는 분 뭐 또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뭐 만물개비 이런 사람 뭐 청와대에 들어가면 하루만 거기 묵어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건진법사의 제자 또 신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외자인데 신박사. 그래서 예전에 김건희 씨 막 언론에 노출될 때 이렇게 뒷머리를 짓누르고 막 피신시킨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황하영 씨 아들이 그런 걸로 이제 그쪽에서는 공작을 폈거든요. 이명수 기자한테 황하영의 아들이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이거 내가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황하영의 아들이 아니라 신 박사가 이렇게 한 거가 확실하게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당시 그 대선 후보 총장 시절이군요. 그때 율산이라고 하는 호를 지어준 서대원 원장 같은 분도 있었고
또 뭐 신무정, 신도사 있잖아요. 네. 뭐 이제 그 스님은 아니고 무정 스님은 절대 아니고 이 무정의 부친이 스님이었지 무정은 스님이 아니고 무정은 심힐이라는 기쁠 히자 마을 히자 할 때 그런 발음을 말하기 위해서 한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심힐이라는 이름으로 무속 활동을 했고 삼부토건 조나무 회장의 그런 그 멘토링 영적인 멘토링 역할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력서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뽑아도 되겠습니까라는 그런 역할을 또 무정이 이렇게 해왔고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거론되는데 결국 예, 예. 주술에 중독돼 있고 네, 그리고 무속에 중독돼 있는 중독자였다. 자, 그래서 네. 윤석열 탄핵되고 내란 혐의로 구속될 것이고 형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끝장이 납니다. 김건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건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김건희 씨는 국정농단 그리고 공무원 사칭죄 중에 하나로서 대통령 사칭죄. 본인은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행세를 직무와 역할로서 충분히 한 겁니다. 뭐 인사이동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국책 사업에 뭐 넷플릭스 그 투자할 때도 본인이 기획을 하고 보고를 받고 회장이 오면 또 접견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국정농단과 대통령 사칭죄로서 예. 엄히 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거기에 네, 대한 예. 수사는 특검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이나 경찰 믿을 수 있습니까? 특검 아니면은 이거는 밝혀질 수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특검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거는 A라는 사건을 특검을 조사하잖아요. 수사하잖아요. 그럼 A라는 사건을 파고들다 보면 전혀 엉뚱한 사건이 또 금맥이 캐지는 거죠. 그런 게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특검이 작동된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사건들이 정말 사방팔방에서 터질 겁니다. 그건 내가 확신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처음 저희들이 접했을 때 강혜경 씨가 이제 공익 제보자로서 진실을 폭로했던 것, 이걸 가지고 국힘이나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들었던 이야기 녹음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 보니까 아니 강희경 씨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일부분이고 전부는 훨씬 더 많겠더라. 그런데 아직 명태균 폰은 또 공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무속과 관련된 김건희의 국정농단 또는 무속적 행위 그리고 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이고 뭐 그 정도 또 어디서 듣고 하시는 이야기인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정말로 큰 이야기는 지금부터 다시 터져 나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 폰 문제를 내가 지적을 하자면 저도 이제 압수수색을 당해서 포렌식을 해봤잖아요. 이제 포렌식 작업을 하면 포렌식 선별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의 변호인과 명태균 씨는 이 사건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이런 돈과 관련된 이 사건으로 본인이 이제 체포되고 구속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파일이나 음성이나 갤러리나 여러 가지 뭐 대화록이나 카톡, 이 텔레그램을 가져가게 돼 있지 다른 거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선별 작업에서 그거는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수사관들과 명태균 측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한다 해도 선별 작업에서는 정치자금이나 돈과 관련된 거 외에는 가져갈 수가 없는 게 룰입니다. 하나의. 그러나 이제 이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강력하게 명태균 씨의 폰에 포렌식된 자료들을 거의 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좀 퍼날라야 되지 이렇게 압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정말로 지난 2년 반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는데 의심을 제가 단 1이라도 목사님께 했더라면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다시 터져 나올 것은
국민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내용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목사님이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이까지 끌어왔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저는 존경심을 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여기서 뭐 김건희 씨의 뭐 어떤 약물 투약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가 된통 그걸로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그 하늘이 도왔는지 계엄 당일날 뭐 여러 번 다뤘지만 또 제가 직접 하는 말은 또 다르실 겁니다. 계엄 당일날 김건희 씨가 박동망 성형외과 병원을 6시 25분에 도착해서 9시 반까지 거의 3시간 5분 동안 거기서 머물렀잖아요. 머물렀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몇 시간 전에 저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수사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거는 프로포폴이라는 용어와 주사, 약물, 그다음에 공천원금 이런 키워드만 쳤어요. 저를 이제 서울경찰청 포렌식 코너에 데려가가지고 그리고 서울의 소리 가져간 거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기서도 영상팀장 책상에서 주사, 프로포폴 이런 용어만 쳐서 자기들이 가져온 외장하드에 좀 담아간 것뿐이지 뭐 뺏어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고 그날 저녁 6시 25분에 왜 박동망 성형외과를 갔느냐라고 했을 때 특검이 작동되면 이 또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돼서 뭔가 거기에 자료가 있다는 거를 알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환자 그 성형외과에 어느 환자가 1g을 투약을 한 환자가 있으면 2g을 투약했다고 서류를 바꿔야 모든 게 이제 또 이제 합리화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서류 조작을 한 것인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경호원들이 거기 나올 때 이번에 김건희 씨가 계엄 당일날 거기 갔을 때 출입자 명부를 가지고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장경태 의원이 또 그렇게 저하고도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 다 시술과 수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도 있고 또 일거양득 수술과 시술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증거인멸의 목적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거는 김건희 씨가 사인 시절에 영부인 되기 전에 투약했다는 것만 집중적으로 취재한 지상파 기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최초로 연락을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공동 취재를 해왔던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발언할 때. 그리고 또 한 분은 영부인이 된 이후에 투약한 거를 또 취재하고 그것만 자료를 가지고 계신 또 언론사 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인터넷 매체 기자가 한 명 있고 그래서 4명의 기자가 서로는 몰라. 4명의 기자가 서로는 모르는데 나는 이분들이 나를 다 찾아와서 이제 그것을 나는 이제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폭로를 안 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들쑤셔 놓고 그러면은 저는 저항감이 들고 오히려 더 폭로의 이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 분노에 있는 상황이죠. 압수수색 명목 중에 하나가 그것을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가 하면은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저의 그 압수수색 당위성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나를 불러다가 조사한 적도 없고 수사한 적도 없고 이게 뭔가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아지는 거죠. 네. 자, 오늘 최재형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 번 더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김건희 문제는 이제는 시작되었다.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취재하고 있던 또 지금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시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표현한다면 어떻습니까? 미국에 가족이 있지만 가지 못하고 계시고요. 지금 최재형 목사님 그 TV 이름이 최재형 목사 TV죠. 네네. 최재형 목사 TV에 가면 후원할 수 있는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알림창을 통해서 후원 계좌 여러분들께 좀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가족 없이 대한민국에서 홀로 계시면서 정의와 진실을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고 있는 최재형 목사 정말로 활동에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윤석열의 모든 사람이 집중돼 있을 때 이제 김건희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인터뷰하고 취재했던 내용을 계속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스픽서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좀 더 큰 유튜브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말씀 예. 드리자면 우리는 이 내란과 계엄령 이 사태를 그리고 또 김건희는 뭐 여기에서 좀 벗어난 듯한 예외인 듯한 포커스나 방점이 이제 윤석열 체포에 이제 방점이 돼 있으니까 김건희 씨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사각지대에 두고 있는데 이게 매우 위험하다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과연 이 계엄령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고 어떤 이런 범법을 했고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되고 그리고 김건희 씨의 이 연락처, 통신 수단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윤석열 씨는 체포가 되어도 윤석열을 대리한 김건희 씨가 계속 그 일을 유지해 가고 계속 벌려 나갈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건희 씨의 통신 수단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내용도 저희들이 왜 압수하지 않는지 취재를 해서 목사님 모시고 한 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고 이 방송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동포 여러분께도 진심의 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